Q와 Q장의 거꾸로 지우고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이란 걸 좀 간단히 배워보겠습니다. 물리를 하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자, 우린 물리 시간은 아니니까 아주 간단히만 배우겠습니다. 강체 회전이란 것을 먼저 볼 건데요. 강체 회전이 뭐냐면 우리 동그란 피자나 CD 같은 거 그런 걸 돌리면 그때 생기는 회전이 강체 회전입니다. 얘네들은 한 덩어리죠. CD나 피자 같은 건.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A, B, C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내가 한 바퀴 돌린다고 하면은 요 A, B, C는 반드시 같이 움직여요. 여기로 오면은 여기 A, B, C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거고요. 여기까지 돌려도 여기까지 A, B, C가 같이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시간도 같을 겁니다. 즉 회전 주기를 따져보면 A와 B와 C는 모두 회전 주기가 같겠죠. 자, 그런데 C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를 도는 것이고 A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를 도는 것입니다. 즉 회전한 거리는 지금 C가 훨씬 크죠. 그러면은 주기는 시간이고 거리는 거리예요. 그럼 시간분의 거리를 하면 속력이 나오죠. 즉 회전 속도를 따져보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요? 바로 먼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간 C가 회전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강체 회전에선 거리에 따른 속도의 관계를 보면은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빠른 이런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플러 회전을 한번 봐볼게요. 케플러 회전은 우리 태양계가 도는 것과 같은 회전입니다. 자, 중심부에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뭔가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회전이 케플러 회전이에요. 이어져 있지가 않고 이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회전 주기를 보면은 자, 이쪽에 좀 쓸게요. 자, 회전 주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A가 더 빠르게 돕니다. C는 한참 걸려서 돌아요. 즉 회전 주기는 A, B, C 순으로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회전 속도를 따져보면은 회전 속도는 A가 빠르고 점점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경향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케플러 회전을 정리를 해보면 거리에 따른 회전 속도를 봤을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이것은 만류인력과 원심력이 같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만류인력과 원심력이 같으려면은 R제곱분의 GM, M이 만류인력이고요. 원심력은 R분의 MV제곱인데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서 식을 정리해보면 V는 루트 R분의 GM이 나옵니다. 즉 속력은 거리가 멀수록 느려진다라는 것이겠죠. 요건 물리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물리를 배우는 친구들은 이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근데 물리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걸 해야 되니까 쉽게 그냥 강체 회전은 속력과 거리가 비례한다. 케플러 회전은 속력과 거리가 반비례한다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은하의 회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은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의 나선팔은요,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나선팔의 중간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텅 빈 공간이에요. 그죠? 중심부가 이렇게 막 밀집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그 나선팔 부분은 중간중간이 텅 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중심부는 꽉 차 있으니까 강체 회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바깥 부분, 나선팔 부분은 중간중간이 비어 있으니까 케플러 회전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를 한번 따져봤을 때, 즉 여기 있는 그래프입니다.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나왔고요. 여기 회전 속도가 있어요. 그럼 은하의 중심부에서 점점 멀어질 때 처음에는 강체 회전을 하니까 속도와 거리가 비례할 거예요. 이렇게 비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심을 벗어나서 나선팔 부분으로 가면 이제 케플러 회전을 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반비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속력을 측정해 보니까 처음에 강체 회전을 하는 것까진 맞았는데 어느 순간 속력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으나 계속해서 다시 속력이 비례하는 그런 강체 회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케플러 회전을 타지 않고 강체 회전 플러스 강체 회전의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왜냐? 이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케플러 회전대로 해서 속력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됐다? 라는 말은 여기에 틀림없이 중력에 영향을 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안에 빈 공간이 아닌 뭔가 중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암흑 물질은 빛은 없고 인력은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중력을 갖고 있는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확인을 했냐? 바로 우리 예전에 미세 중력 렌즈 효과 배웠죠. 그것의 확장판,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이 암흑 물질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력 렌즈가 뭐냐? 자, 어떤 여기 보면 멀리 있는 퀘이사 은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찬드라 우주 망원경에서 저 퀘이사를 보면은 원래 이 퀘이사의 빛이 이렇게 올 거니까 퀘이사 하나가 딱 보일 텐데 중간에 어떤 중력을 갖고 있는 은하가 있으면은 이 퀘이사의 빛, 옆으로 가는 이 빛이 꺾여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찬드라 우주 망원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퀘이사가 이쪽에서 빛을 주니까 여기에 하나가 있을 것이고 양옆에서도 빛이 오니까 마치 여기도 퀘이사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진처럼 이렇게 중간에 퀘이사가 보이고 은하도 보이겠죠. 그리고 양옆에 똑같은 퀘이사가 두 개가 더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인데요. 이 현상이 앞에 은하가 없을 때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즉 여기 퀘이사가 있고요. 원래 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 그리고 여기 우리 망원경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퀘이사의 빛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 이 퀘이사가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꺾인 빛에 의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 말은 이 빈 공간에 중력을 주는 암흑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방.